전쟁이 터졌습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됐고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금값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온스당 5,400달러를 찍었던 금이 지금 4,800달러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금이 올라야 정상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던 자산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닙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기 직전에도 2020년 코로나가 세상을 덮치기 직전에도 정확히 이 현상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살기를 찾는 채널 경제도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금값 폭락이 보내는 진짜 경고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돈을 어디로 옮겨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먼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 공습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맞섰습니다.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길목을 틀어막아 버린 겁니다. 기름값은 로켓처럼 치솟았고 서울 주유소 휘발유는 리터당 1,900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가 30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를 꺼내들 만큼 상황이 심각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가 치솟고 사람들은 공포에 떱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수순이란 말이죠. 그런데 교과서에는 이렇게도 적혀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안전자산인 금으로 돈이 몰린다. 실제로 전쟁 발발 직후 금값은 순간적으로 온스당 5,4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역시 금이야. 금만 믿으면 돼. 그렇게 안심했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금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4% 급락, 일주일 만에 10% 폭락, 43년 만에 최악의 주간 낙폭이라는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3월 18일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자 금 선물은 4,889달러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고점 대비 거의 500달러가 증발한 겁니다. 전쟁이 한창인데 금이 폭락한다? 이건 교과서가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과서가 다루지 않는 훨씬 더 무서운 무언가가 수면 아래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무서운 무언가의 정체, 지금부터 파헤치겠습니다. 금값이 떨어진 진짜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의 비유를 머릿속에 그려보셔야 합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은 거대한 바다에 떠있는 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이라는 배, 채권이라는 배, 금이라는 배, 부동산이라는 배 다 각자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에 초거대 블랙홀이 생긴 겁니다. 이 블랙홀의 이름이 바로 달러입니다. 왜 달러가 블랙홀이 됐는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쟁 전 달러 인덱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는 97.6이었습니다. 지금은 99.5입니다. 한 달 사이에 2% 가까이 치솟은 겁니다. 2%가 뭐 대단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외환시장에서 한 달에 2%는 쓰나미입니다. 수조 달러 규모의 자금이 미국 달러를 향해 순식간에 빨려 들어갔다는 뜻이란 말이죠. 이걸 일으킨 범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호르무즈 봉쇄입니다. 석유 결제는 달러로 합니다. 유가가 40% 치솟으면 석유를 사기 위해 전 세계가 달러를 더 많이 사야 합니다. 달러 수요가 폭증하는 겁니다. 둘째, 미 연준의 매파적 태도입니다. 3월 18일 연준은 금리를 3.5에서 3.75%에서 동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을 단 1회로 줄였습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시장은 3회에서 4회 인하를 기대했습니다. 금리가 안 내려간다? 달러를 들고 있으면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돈이 당연히 달러로 달려가는 겁니다. 셋째, 이게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마진콜입니다. 마진콜이 뭐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빚내서 투자한 사람에게 증권사가 전화해서 지금 바로 돈 내놔. 안 그러면 네 주식 다 팔아버린다라고 통보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니까 레버리지로 투자한 헤지펀드, 기관들한테 마진콜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금을 마련하려면 뭘 팔아야 하겠습니까? 가장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바로 금입니다. 금이 싫어서 판 게 아닙니다. 살아남으려고 판 겁니다. 달러가 필요해서 금을 토해낸 겁니다. 이게 왜 소름 돋느냐? 바로 이 부분이 진짜 무서운 질문을 던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패턴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습니까?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기 직전 금은 온스당 887달러에서 한 달 만에 729달러까지 추락했습니다. 17.8% 폭락. 왜? 신용경색이 터지면서 모든 기관이 달러, 현금을 확보하려고 금을 투매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가 세상을 덮쳤을 때도 정확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식이 폭락하고 마진콜이 쏟아지고 금까지 12% 급락했습니다. 안전자산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현금을 향한 패닉에 금마저 짓밟힌 겁니다. 그리고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전략가 마이클 하넷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2016년 자산 가격 흐름이 2007년 중반에서 2008년 중반 사이의 움직임과 불길할 정도로 유사하다. 출처는 블룸버그 3월 13일자 보도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사모대출 시장의 시한폭탄과 함께 훨씬 더 소름 돋는 데이터로 파헤칠 예정이니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은 필수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금이 떨어진 건 금이 안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달러라는 블랙홀이 너무나 강력해서 금마저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역사적 선례는 딱 두 번.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대폭락. 둘 다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건데? 하나씩 짚겠습니다. 첫째, 금 투자자. 한국 금 시세를 보시면 1돈 기준으로 전쟁 전 고점 대비 수십만 원이 빠졌습니다. 은은 더 처참합니다. 한 달 사이에 41% 폭락했습니다. 만약 전쟁이니까 금이 더 오르겠지라고 추가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계좌가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금이 떨어진 건 금의 가치가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달러를 확보하기 위한 강제 매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달러 유동성 경색이 해소되는 순간 금은 다시 제 자리를 찾아간다는 뜻이란 말이죠. 2008년에도 2020년에도 그랬습니다. 금은 한번 바닥을 찍고 나서 이전 고점을 가뿐히 넘겼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바닥이 언제냐는 겁니다. 지금 이 바닥일 수도 아닐 수도 있겠습니까? 성급하게 올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둘째, 주식 투자자. 어제 코스피가 6.5% 폭락한 거 많은 분들이 이란 전쟁 때문이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바로 이 달러 유동성 경색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 주식을 투매한 겁니다. 환율이 1,517원까지 치솟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달러가 한국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란 말이죠. 셋째, 일반 가계. 환율 1,517원이 뭘 의미하느냐? 해외에서 수입하는 모든 것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기름값, 밀가루, 커피 원두, 아이들 분유에 들어가는 원재료까지. 환율이 100원 오르면 연간 가계 지출이 평균 50만에서 70만 원 늘어난다는 추산이 있습니다. 지금 환율은 올해 초 대비 약 100원 넘게 올랐습니다. 넷째, 그리고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가 어제 이란 발전소 공격을 5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유가가 11% 급락했고 환율도 1,517원에서 1,492원까지 순식간에 떨어졌습니다. 달러 블랙홀의 흡입력이 잠시 약해진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전쟁이 종전으로 가든 최소한 휴전으로 가든 달러 경색이 풀리는 순간 모든 자산 가격이 역방향으로 튈 수 있다는 겁니다. 금도, 주식도, 환율도 돈의 물줄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꿰뚫어보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경제도생은 위기에서 길을 찾습니다. 시나리오별로 쪼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A 전쟁, 장기화 플러스 달러, 강세 지속. 이 경우 달러 자산이 최고의 방패입니다. 달러 예금, 미국 단기 국채 ETF, 예, SHV, BIL, 달러 MMF를 포트폴리오의 20에서 30%까지 확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금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으니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한 번에 올인하면 칼을 떨어뜨리다 손을 베는 겁니다. 주식은 방산주와 에너지 관련 ETF, 예, 엑세리가 수혜 섹터입니다. 시나리오 B, 5일 유예 이후 종전 또는 휴전 국면으로 전환. 달러 강세가 꺾이는 순간 가장 먼저 반등하는 자산은 세 가지입니다. 금, 신흥국 주식, 그리고 반도체. 금은 과매도 구간에서의 기술적 반등에 더해 중앙은행 매수세까지 합류하면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자금이 재유입되면서 급반등 가능성이 높고 특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가 최선두에 설 겁니다. 항공주, 여행주도 주목 대상입니다. 시나리오 C,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 사모대출 시장 붕괴로 신용경색 확산, 버프웨이가 경고한 2008년 재현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현금이 왕입니다. 달러 현금, 원화 현금 가리지 않고 현금 비중을 최소 40%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금은 한 번 더 급락한 뒤 결국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부활합니다만 그 한 번 더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보유보다는 현금 확보가 먼저입니다. 세 시나리오 모두에서 공통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DXY를 매일 확인하라. 이 숫자가 100을 넘어서 계속 오르면 시나리오 A 또는 C, 꺾여서 97 밑으로 내려가면 시나리오 B, 여러분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은 금값이 아니라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전쟁인데 금이 떨어지는 이유는 달러라는 블랙홀이 모든 자산을 빨아들이는 유동성 경색 때문입니다. 둘,
이 현상은 2008년 리먼 직전, 2020년 코로나 직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월가는 지금을 불길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셋. 여러분의 나침반은 달러 인덱스 DXY입니다. 이 숫자의 방향이 바뀌는 날, 금과 주식시장의 운명도 함께 바뀝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BOVA가 2008년에 서브프라임에 비유한 사모대출 시장의 시한폭탄, 그 실체를 파헤칩니다. 1조 7천억 달러 규모의 그림자 금융이 지금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터졌을 때 여러분의 예금과 보험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건 반드시 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돈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을 눌러두십시오. 경제도생이 추적하는 돈의 길 위에 서 있는 분들만이 다음 폭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경제도생이었습니다.